민주당은 참패수습과 쇄신이라는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원인과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 다른 의견들이 충돌 중인데요. 당내 중진으로 당원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 무척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담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는 끝났습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막 끝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시군요. 4시간 동안. 네.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하게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문제 논의 간략하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 가능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네. 어떤 위기의식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해야 되냐. 네. 또 그런 과정들이 어떤 당내 갈등이나 분열 없이 정말 우리가 더 단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길로 나가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네. 무슨 딱 결론을 내리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일단 저희 지도부가 현재는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비대위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성에 대해서 오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좀 진전시켰습니다. 네. 서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진전하셨다는 추후 구성될 비대위 지도부 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 이것은 이제 우선 이제 저희가 8월 달까지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는 원래 최소 한 10주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끝나고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못 했는데. 네. 이제 또 지방선거 또 결과를 놓고 저희가 우리 당이 새롭게 무슨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것은 사실 평가의 토대 위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혁신과 또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선과 지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비대위가 새로 구성돼서 주어진 임무고요. 네. 그래서 일단 대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우리 당을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할 건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큰 두 가지 과제가 있고 그걸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정말 우리 당이 새롭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좀 거기에 맞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 그리고 향후 쇄신 방향을 논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패배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그런 패배 원인을 놓고 평가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냐 거기에는 다들 의견이 같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재명 그 국회의원이죠. 개항 출마라든지 송영길 서울시장 이런 출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홍영표 의원님도 당내 무게가 무척 무거우시고 중진이시다 보니까 그 의견이 중요할 텐데요.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가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저는 훨씬 못했다. 그거는 이제 서울의 선거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런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선거에 돌입할 때 사실 지방선거는 그 일 잘하는 일꾼을 가지고 각 지방에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 특히 뭐 이광재 후보, 뭐 저기 양승조 뭐 도지사라든지 뭐 우리 인천만 해도 뭐 박남춘 시장이 시정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잘했다 한 10%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역의 어떤 인물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었으면 네. 이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저는 분명히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송영길 시장 후보의 문제, 이재명 그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의 후보. 개항 예. 출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선의 시즌 2가 돼버린 거죠. 아,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각 지역에서 훨씬 더 월등한 경쟁력을 갖는 우리 후보들이 네. 좀 싸움을 하는 데서 굉장히 뭐 그런 것들이 나쁘게 작용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요, 네. 미래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8월 전당대회 있고, 네. 그러면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당권 향방을 놓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친명계 또 친문계 의원들 간에 서로 어떤 공방도 있었고,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상당히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이 좀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게 네. 이게 당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 정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어떤 이런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뭐 실패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어찌 됐든 책임지는 모습들을 가장 그 중요한 사람들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책임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평가와 연결시켜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재명 이제 의원이 다시 당 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논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출마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당이 처한 상황 그리고 또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이 어찌됐든 우리 당에서는 1614만 명의 이런 지지를 받은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당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꼭 당대표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문의 배경에는 주로 그동안 정당에서 대권 당권 분리론, 대선 후보와 당에서 운영 책임지고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지금 민주당의 지도 리더십을 형성할 중심축 역할을 할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저는 뭐 아니 언제든지 우리 당에는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은 사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체성들을 다시 세우고 또 그다음 비전 그러다 보면 어떤 주요한 어떤 가치와 노선의 문제까지도 이번에 재정립하는 전당대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오는 후보들이 사실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도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가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지금 이 뭐 4차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또 새로운 이 시대의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국민의힘과 뭐 어떻게 다른 어떤 정치를 하겠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제 그런 것들,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그다음 비전, 이건 뭐다. 이런 것을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네. 서로 선의의 경쟁,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의의 경쟁. 그러다 보면 예. 저는 리더가 새로운 부상할 사람들이 것이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관측은 민주당이 너무 개파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분당까지 가는 것 아닌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갈등과 정쟁이 촉발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분석일까요? 저는 이제 뭐 이게 개파 간의 갈등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숙명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 의총에서도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좀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고 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이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지. 어찌 됐든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이 지난 우리 당 내에서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게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네. 우리 당엔 이견도 없고 그냥 조용한 것이 좋다. 이러면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통도 문제가 있었고 다른 의견들을 허용하지 않는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뭐 팬덤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문제들까지 있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게 우리 당을 더 단합시키고 어떤 통합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출발이 이제 참 어렵겠죠.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뭐 이렇게 뭐 친명이다 이렇게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개파 싸움으로 가는 것 이거는 진짜 저도 우리가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그건 네. 정말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